이제 자기 읽은 만큼이 뭐 작품에 대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 저 나름대로 본 것은, 우리 그 김숙 목사님도 이제 자궁 문제를 언급했는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비좁은 자궁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 보면 자기 형님도 뭐 죽어서 한 줌의 그 유골함에 갇혀서 이제 그 인생을 끝마치는 게, 연결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인생을 사는 건 알고 보면 고시원 같은 좁은 걸 사는 거죠. 뭐 고시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집에 살더라도 집이 넓어도 이제 자기 자는 공간은 한 칸에 이제 조그만 방이죠. 뭐 동시에 모든 방을 다 쓸 수는 없고, 또 사무실에 가도 뭐 좁은 그 사무실 자기 공간에 이제 의자 하나 놓고 책상 놓는 게 전부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밀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작은 고시원 같은 조그만 공간에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면 가불 고시원은 무슨 의미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가불이냐면, 그리고 갑은 고시원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을은 뭐냐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입을 다물고 정숙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 고시원 같은 세상을 어차피 사는데, 왜 김 검사처럼 고시원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가? 왜 검사가 되고 싶어 하냐면,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고시원 같은 밀실 같은 작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갑의 위치,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귀만 발달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나. 쥐같이 쥐구멍 같은 조그만 공간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는 사람. 그것만 발달하고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갑이 될 수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원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주인밖에 없는 거죠. 남들은 다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뭐 말할 만한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숙하고 듣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코를 풀거나 방귀를 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들으면서 남들이 이걸 듣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는, 귀만 발달돼갖고 내가 들어도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그래서 귀가 아주 예민하고 귀만 커지는, 듣는 것만 발달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갑이죠. 그러니까 을이고. 그런데 이제 그 갑이 되고 싶은 것은 당당하게 정숙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고시원과 똑같고, 이제 고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 기본적인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왜 고시를 패스하고 합격하고 검사가 되고 이렇게 되고 싶은가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제 세상에 갑이 뭐냐면, 언론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뭐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들이 갑이죠. 그래서 정치도 TV에 많이 나와서 이제 국민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언론인 중에서 정치인 이제 갑인 거고, 뭔가 들어야 된다. 뭐 법정에 서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을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존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은 고시원 같은, 그래서 뭐 엄마의 자궁에서 엄마 얘기를 듣고 커야 되겠죠. 거기서는 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죽은 다음에도 이제 뭐 유골함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와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지 자기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든 갑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고시 공부하지 어렵게.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 수동적 삶을 살아가는 위치에서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는 게 고시 패스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들 노력을 하는 건데 대부분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고시에 실패하면서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없어져갖고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뭔가 발버둥을 쳤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친구도 뭐 부자였고 뭐 잘 살고 뭐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결혼에 실패하면서 어디가 있는지 말을 할 수 없는,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우리 세상은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듣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주인공은 귀만 발전한 그 쥐처럼 어디 남들 모르는 그 쥐구멍 같은 그 깜깜한 고시원에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또는 적어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공한 거지. 고시를 패스한 거랑 똑같은 아주 말할 수 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그 자리에 오게 선 거죠. 그래서 갑의 위치를 자기 집안에서는 찾은 거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당당하게 내가 과거에는 정말 뭐 쥐의 몸에 난 쥐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싫은 얘기도 들고 객소리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아내한테 얘기도 하고 고시원을 그 추억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노력해서 자기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있는 갑의 위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거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정숙하고 조용히 해. 들어. 뭔 자유가 있다고 떠들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얘기도 못하고 어디 가서 방구도 한번 제대로 못 끼고 시원하게 트림도 못하고 코도 제대로 못 풀고 재채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 수밖에 없는 정숙하게 사는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의리의 위치인데 어차피 인생은 다 고시원에 사는 거랑 비슷하다. 근데 거기서 탈출해서 벗어나고서 말할 수 있는 갑의 위치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고시를 패스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인간은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고시를 패스하던 그 노동자에서 사용자가 되든 뭐 결혼 못하고 있다 결혼해서 가장이 되든 다 모두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귀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정숙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읽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이제 목사가 많은데 뭐 개척교회 뭐 변변하게 목회를 못하는 사람은 다 의리의 위치죠. 어디 가든 조용해. 뭐 얘기 좀 해봐요. 아이고 제가 할 얘기 있나요? 항상 조용하다고 정숙해. 그리고 이제 누가 떠들면은 그전에도 보니까 뭐 감리교 사태 도 보니까 그 어떤 그 모임 목사 중에 뭐 시니어 모임 가보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 교인들 몇 명 모이자는 것들이 뭘 떠들기는 이렇게 나와갖고 떠드냐. 그게 뭐예요? 조용히 해라 이거야. 정숙해라. 주제 넘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거든요. 누가 떠드느냐? 명색이 그래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뭐 누가 부르고 얘기하냐면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큰 교회 목사거든. 성공한 목사. 근데 갑의 위치가 되려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목사들도 뭐 신앙적인 뭐 하나님과 관계 말고 그냥 사회적인 관계만 얘기하면 갑의 위치에 서고 싶은 거야. 왜 감리사가 되려고 그러죠? 왜 감독이 되려고 그래? 말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정숙하고 조용하고 발언하려고 거기 조용히 해 조용히 뭘 떠들고 하세요? 정숙하세요. 뭐 이거잖아요. 근데 2년 동안이라도 좀 갑의 위치에서 말하고 싶은 거지. 모든 사람을 조용히 시키고. 그걸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뭐 돈을 들이고 그냥 뭐 가서 뭐 굽실굽실 하면서 그거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교회 돌아가면
저 집에 가면 자기 침대에서 자는 게 고작인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갑이 위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갑을의 관계를 귀가 커져갖고 그냥 정숙하고 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정말 위치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을 정숙하게 만들고 혼자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요걸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회를 요런 하나의 입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참 을의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의 비애 같은 거, 거기서 웃음이 나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러거든요. 좀 사회에서도 보면 좀 갑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남들 사람 잘 되는데 방귀도 시원하게 빵빵 키고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짜 뭐 트림도 하나 못하고 코도 제대로 뭐 젖짠다, 나는 코를 젖짠다는 말이 너무 웃겼어. 아이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야. 맞아. 그래도 방귀도 한번 제대로 못 끼고 그냥 어떻게 엉덩이를 뭐 어떻게 만져 쌓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리얼하게 표현하는지, 이 현실을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숙하고 얘기를 듣고 눈치를 봐면서 귀만 커진 인생으로 살 건가, 이제는 신세가 바뀌어가지고 고시패스까지 노력해서, 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목사들 중에도 연예에서 감독 한번 되려면 그 돈도 많이 들고 뭐 노력을 많이 하거든. 뭐 그런 걸 가상하지. 금방 되나요? 뭐 몇 표 차례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막 또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되는 건데,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뭐 하려고 그러는데 2년 동안 자기가 갑이잖아. 어디 가든지 말할 기회가, 마이크가 주어지니까. 교회 가면 항상 뭐 설교시키지, 축도시키지, 뭐 인사 말씀 하라고 그러지.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런 인간의 욕망. 그걸 너무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 검사 되고 싶었던 사람처럼 감독 나가서 좀 마이크 2년 동안 잡고 좀 말하고 싶었는데, 갑이 되고 싶었는데, 그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지만 못해. 그냥, 비드도 갖고 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지. 부모님 나한테 면목도 없고, 아버지 집 팔아 갖고 한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한테 면목도 없고, 어디 가서 평생 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지. 정수가. 그리고 남들이 또 뭐라고 하나 귀가 커져 갖고, 야, 그 목사 말이야 감독 떨어져 가지고 빛만 지고 지금 신세가 막 엉망진창해. 그러면 그런 얘기가 막 귀가 커져 가지고 누가 지나간다면 하면서 김 목사 어쩌고 얘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뜨끔하고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뭐라고 비난하나 이렇게 들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갑이 되면 이제 다 묻혀지는 거지. 지금 주인공도 그런 시절을 딱 이제 지내고 집이라도 한 칸 딱 마련하고 이제 부인하고 애들 단란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 갑을 거기 고시원에 있었던데 내가 을이었잖아. 근데 지금 내가 갑이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고 싶어 그런다는 거지. 그걸 너무나도 리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고,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사회사람도 그렇고. 사실 뭐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포괄하면서 아주 멋진 그런 어떤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밌게도 썼고, 어쩜 이렇게 재밌게 쓰지? 이거 천재 같아. 그래서 오늘 한번 좋은 작품 읽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